서울의 추운 겨울 아침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은 런던으로 향하는 1등석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은 길었고 손흥민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토트넘 호스퍼로 돌아가 일상적인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는 유명한 선수였지만 국제적인 여행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을 좋아했다. 검은색 재킷과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기에 다른 승객들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비행기는 비교적 한산했고 손흥민은 1등석에 앉아 편안한 비행을 기대하며 자리를 잡았다.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그가 아직 몰랐던 것은 이 비행이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은 그의 직업이나 스포츠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일어난 뜻밖의 만남 때문이었다.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기장은 가끔 비행 상황에 대한 공지를 했고 비행기 안의 불빛은 부드럽게 켜져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갑자기 앞쪽 자리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승무원과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듯 보였고 서비스와 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어두운 정장을 입고 아로간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가진 경제적 지위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위에 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불평을 했고 다른 승객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왜 저런 사람들은 예의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비행기 타고 있는데 나에게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소음을 차단하려 했지만 남자의 공격적인 말투가 계속 들려왔다. 그는 그 상황에 개입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이 바뀌었다. 그는 결국 그 남자의 행동이 너무 불쾌하게 느껴졌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겸손과 친절로 알려져 있었고 그런 불쾌한 태도는 참을 수 없었다. 저기, 당신, 남자가 손흥민에게 말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별로 중요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축구 선수 같은 거지? 돈이 많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나? 그 말투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런 말을 큰 소리로 던지는 남자의 태도에 손흥민은 놀랐다. 손흥민은 잠시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그는 불쾌한 말을 들은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결국 손흥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당신 말이 참 안타깝네요. 제가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비행기에 앉아 있지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손흥민은 차분하게 말했다. 남자는 손흥민의 말에 잠시 당황했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는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손흥민이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말을 했을 때 그 남자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다. 너? 너 손흥민이냐? 남자가 물었다. 이제 그는 실수를 깨닫고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진 우월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네, 맞아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합니다. 남자는 즉시 말이 끊어졌고 주변 승객들이 손흥민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상황을 눈치챘다. 그동안 우월감을 내세우던 남자는 지금 그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하고 고요하게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갔다. 그의 반응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존중을 베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남자는 곧 머쓱해진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려 했다. 저, 제가 몰랐어요. 손흥민 선수인 줄. 그저 비행이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나서 그랬어요. 무례하게 말한 건 정말 사과드립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은 그 남자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챘고 그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려 했다. 괜찮아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후 남자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손흥민은 그가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졌고 손흥민은 여유롭게 남은 시간을 보냈다. 비행이 끝나고 남자는 손흥민에게 다시 다가갔다.
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그는 부끄러운 얼굴로 사과를 반복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죠. 며칠 후 남자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반성했다. 그는 손흥민에게 불쾌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겸손과 존중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얕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돈이나 지위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조금씩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주최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갈라 파티에서 그 남자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 그 행사에서 손흥민이 특별 초청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다. 그는 손흥민과 다시 만날 생각에 긴장했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다가갔다. 그 남자는 손흥민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손흥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감사드려요. 그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죠. 그 남자는 손흥민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배우고 성장한 것을 깨달았다. 그 작은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깊이 느꼈다.